예, 이번 시간에는 준비금 조정명세서와 국고보조금 등 송금 산입 조정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래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특정 자산의 취득, 비용 지출에 대비해서 세법상 일정 범위 내에 금액을 송금으로 용인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준비금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은 반드시 결산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해야 되고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신고조정에 의해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도 비영리 내국법인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영리법인은 적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준비금이 설정이 되면 미리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부분이죠. 295페이지에 보시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사용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 후에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 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되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한 환입이 있습니다. 해산을 하거나 전부 폐지를 하거나 고유목적 사업을 폐지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전액 환입해서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이자 상당 가산액 납부라고 해서 송금 계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 계산해서 하루에 10,000분의 3원씩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준비금은 현재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준비금은 없습니다. 없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연구인력 개발비 준비금에 대한 설정은 안 되지만 환입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연구인력 개발비 준비금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익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요. 자, 연구인력 개발비 준비금에 대한 환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환입 부분을 보면 이게 지금 남아 있는데요. 자, 준비금은 조특법상의 준비금은 추가 설정은 지금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환입 부분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자, 환입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준비금을 설정한 연도, 예를 들어서 2013년이다 라고 하면 13년도에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요.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13년도에 송금 산입했겠죠. 그죠? 송금 산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 송금 산입한 과세 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비용에 사용해야 되고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환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년이 되는 시점이 이때가 되겠죠. 자, 2014년, 15년, 16년이 될 겁니다. 3년이 되는 시점, 이때까지 사용해야 되고요. 사용 기간이 됩니다. 사용해야 되고 이때부터 사용분과 미사용분을 구분을 합니다. 미사용분을 구분을 해서 사용분은 다시 3년 동안 환입을 합니다. 환입을 하고요. 3년 동안 환입하고 미사용분은 즉시 환입합니다. 즉시 환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 그죠? 2013년도에 설정한 준비금은 2016년도에 1차 환입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17년, 18년 동안 2차, 3차 환입이 진행이 됩니다. 환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조금 더 가면 2012년도 거는 원래 2015년도에 1차 환입이었죠. 그러면 2016년도에 2차 환입이 될 거고
2017년도에 3차 환입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2011년도 거는 2014년도가 1차 환입이었을 거고요. 15년도가 2차가 될 겁니다. 그리고 16년도가 3차 환입이 되죠. 마지막 연도 환입이 됩니다. 그러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한 환입 과정에 대한 부분은 11년도 설정한 준비금부터 13년도 설정한 준비금까지 쭉 그러니까 관련 규정이 적용이 되면서 최대 2018년도까지 이 규정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게 3년 환입이나 미사용분에 대한 적시 환입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미사용분에 대한 적시 환입은 2013년도에 설정된 부분이 3년 동안 사용해야 되는 올해 미사용분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사용한 부분에 대한 3년 환입에 대한 절차만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 법인세 차액 곱하기 일수 곱하기 만분의 3원 해서 계산해서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인력개발비 세무조정 사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302페이지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 있는데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요. 자, 이 305페이지에 과목별 세무조정에 국고보조금 등 송금 산입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 보험차익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세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국고보조금은 원래 사용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부터 먼저 부담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자산의 취득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당해 연도에 순자산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입금과 동시에 일시상각 충당금이나 압축 기장 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송금 산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증가한 연도에는 순자산 증가와 동시에 송금 산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세소득에 변동이 없는 걸로 보고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감가상각이나 처분 시에 송금 산입된 일시상각 충당금 등과 상계 또는 압축기장 충당금과 상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송금 산입 규정은 과세 이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보시면 특히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대상법인이 있습니다. 다음 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내국법인이라고 해서 보조금에 관한 법률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관련되는 이러한 법에서 받은 국고보조금만 해당이 있습니다. 이 법과 상관없는 국고보조금은 당해연도 바로 입금 산입입니다. 송금 산입할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송금 산입 범액은 받은 금액의 100%를 송금 산입할 수 있고요. 송금 산입 연도는 교부받은 연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차츰차츰 사용하게 될 텐데 공사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되고요. 보험차익은 2년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연구인력개발비 준비금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8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보면 회사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2012년도 9천만 원, 2013년도 7천만 원 설정하고 법인세 신고 시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면 그러니까 기술개발준비금 1억 6천 설정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죠. 1억 6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되는 부분 정상적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자, 설정한 준비금 중에 당해과세기간까지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한 금액이 1억 5천이고 나머지는 미사용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과세 표준은 5천만 원이고 세율은 2억 원 이하이며 2억 원 이하로 10% 가정합니다. 자, 그리고 단기 매출액 20억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단기에는 준비금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6년도는 더 이상 설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기술개발 준비금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인조정에 공제감면에 보면 준비금 등 조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입니다. 자,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에 맨 위에 송금산입조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입력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입금산입조정입니다. 송금산입연도 2012년도에 9천만 원 설정했고요. 3년 경과 분중으로서 9천만 원 전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이고 6천만 원 사용했고 1천만 원 미사용한 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12년도는 2015년도부터 환입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죠. 1차 환입 3천만 원 진행했을 거고요. 자, 2차 환입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입금 산입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2013년도 부분은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에 3년이면 1차 환입이기 때문에 13년도 부분 1차 환입 2천만 원이 적용이 될 거고요. 나머지 1천만 원은 미사용분은 즉시 환입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해서 총 6천만 원이 입금 산입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회사에 쓰는 환입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보시면 준비금에 대한 과소환입 6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6천만 원, 준비금 6천만 원 해서 유보 감소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준비금 조정명세서에 1천만 원은 미사용분이기 때문에 이자 상당액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자 상당액 계산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상당액은 공제감면 쪽에 보시면 공제감면세액 조정에 1번에 보시면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가 있습니다. 합계표 부분을 클릭하셔서 비과세 2월 과세 추가 납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액을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제감면 쪽에 추가 납부세액 계산서 6번 서식이 있습니다. 6번 서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6번 서식 작성하시는데 준비금 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부분이죠. 9분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F2를 통해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있죠. 선택하시고 송금산입연도 2013년도 준비금 환입금액 기타 부분에 있던 1천만 원 적용합니다. 법인세 상당액은 준비금 1천만 원을 송금 불산입했을 때 증가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율이 10% 적용됐기 때문에 100만 원입니다. 이자율은 10,000분의 3이고요.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죠? 공일로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1096일이 나옵니다. 1096일 확인 눌러주시면 금액이 32만 8,800원 부분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 계산하시고 저장합니다. 저장하신 다음에 공제감면 및 추가납부세액 쪽에 자료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게 되면 비과세 2월 과세 추가납부액에 32만 8,800원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계산된 세액은 세액계산 및 신고서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쪽에 가셔갖고 자료를 불러오게 되면 133번에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는 제가 생략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공사 부담금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시면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과목별 세무조정 2에 공사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계획서와
공사부담금, 송금 산입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보조금을 1억 원 수령을 했고 기계장치 취득했고 취득한 가액이 1억 5천이다라고 하면 소요된 금액 1억 원에서 송금 용인 금액 1억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 차익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송금 산입 조정 금액은 용인 금액, 회사 계상액, 한도 초과 금액이 있습니다. 용인 금액, 만약 회사 계상액이 없다라고 하면 용인 금액은 조정을 통해 갖고 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필요경비 산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회사 계상액 결산 조정으로 만약에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면 한도 초과 금액이 나와 있을 수 있는데 한도 초과 금액을 송금 불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307페이지에 제가 내용을 요약해 놨고요. 만약에 이제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한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세무조정 방법에서 법인세법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교재에 올려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실무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했고 세무조정 회계 처리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진행 안 하셔도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